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심오한 심리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배신 뒤에 숨겨진 쓰라린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같은 사람만 믿게 될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우리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배신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순히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해하고 마주하고 치유해 나갑니다. 배신은 인간 영혼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를 건드리는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신뢰하던 사람의 배신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현실 인식에 깊은 균열을 만듭니다. 칼 융에 따르면 그러한 파괴는 의식 수준에서 이해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 구조의 가장 깊은 층에 영향을 미쳐 정체성과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트라우마입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배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관, 판단, 그리고 감정적 선택으로부터도 소외됩니다. 이러한 소외는 개인의 내적 통합성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배신 경험은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중심에서도 공명하기 때문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접근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마음뿐만 아니라 상징, 원형, 그리고 무의식적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배신을 경험하는 개인은 그림자 원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는 개인이 억압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해온 성격적 요소들을 나타내며 종종 타인을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억압했던 면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배신은 신뢰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라는 어려운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직면은 우리 정체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하며 이는 영적 성장에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가치 있는 단계입니다. 배신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깊은 충격은 대개 개인의 페르소나, 즉 외부 세계에 드러내는 가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통제력 있는 이미지를 사회 환경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페르소나는 진정한 자에서 멀어질수록 더욱 취약해집니다. 배신과 같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은 이 가면을 산산이 조각내고 개인은 벌거벗은 자아와 홀로 남게 됩니다.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성숙의 여정에서 이러한 순간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은 가면이 벗겨질 때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알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벌거벗음의 상태는 또한 내면의 변화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주하는 각각의 상처는 영혼이 더욱 완전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윤근 위기와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배신 또한 이러한 기능을 합니다. 잊히거나 억압되거나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대개 분노, 두려움, 무가치함, 외로움, 통제력, 상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억압되거나 부정되지 않고 마주하게 되면 개인은 더 깊은 자기인식으로 이어집니다. 고통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보는 것은 융의 치료 작업의 핵심입니다. 배신은 표면적으로는 파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깊이 뿌리 박힌 재건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대개 해체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와 내면의 상처에도 손을 내밀 용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융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신은 어둠에 맞서지 않고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형태이지만 이러한 유대감은 생각만큼 의식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망, 두려움, 그리고 단점을 실제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계는 건강한 사랑의 전달보다는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내면의 공허함이 투사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완전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않고 개성화 과정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상화하고 그들과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애착은 관계, 초기에는 낭만적인 매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망, 이별,
심지어 배신과 같은 깊은 트라우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단점을 채우려는 노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자아와 어두운 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자신이 아닌 자신의 그림자의 반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에서 깊은 의존성을 초래하고 종종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무의식적인 애착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자, 보완자 또는 정체성의 확장자로 변모시킵니다. 관계는 파트너십이 아닌 구원 시나리오가 됩니다. 따라서 배신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신뢰뿐만 아니라 자기 인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을 정의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을 잃었을 때 관계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기반까지 흔들립니다.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이러한 유대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 억압된 욕망,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통해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은 부모가 사람의 심리 지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모와 해결되지 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연애 관계에서 재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현재의 파트너를 통해 다시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맺어진 모든 유대감은 상대방에게 향하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랑뿐 아니라 신뢰, 의미, 평화, 심지어 자신의 내면의 평화까지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상대방에게 견딜 수 없는 짐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기대의 사슬로, 그 다음에는 원망으로, 그리고 결국 배신으로 변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깨닫고 타인에게 그 욕구를 강요하지 않는 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각이 발달하지 않으면 경험하는 모든 배신은 상대방의 불성실함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는 대부분의 애착은 사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배신의 이면에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의 불성실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불균형, 억압된 욕망, 그리고 인식되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형성된 이러한 유대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고통이 다른 얼굴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 융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실망과 오해 그리고 결국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뿐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심리학계에 가져온 가장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제한 개인의 성격의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측면들은 종종 어둡고 부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림자는 나쁜 측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잠재력, 억압된 욕망, 그리고 진정한 감정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억압된 특성은 무의식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외부 세계에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투사 메커니즘은 특히 관계에서 효과적이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배신감의 또 다른 측면은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거부하고 타인에게 투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파괴성, 질투, 통제욕 또는 사랑에서 소유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파트너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을 발견했을 때 깊은 분노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은 개인이 이미 자신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억압해온 측면입니다.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억압된 측면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그는 그림자를 외부에서 바라보면서도 맞서지 않고 대처하려 하며
그의 관계는 일종의 심리적 연극으로 변합니다. 이 연극에서 파트너는 개인의 억압된 감정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배신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 또한 이러한 역동성의 결과입니다. 개인은 자신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동일한 문제를 재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것은 내적 갈등일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관계적 트라우마가 됩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그림자에 맞서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신의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개인은 더 정직하고 온전하며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은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자기 이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장 회피하는 측면들과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선한, 옳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하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 뒤에는 분노, 질투, 소유욕, 권력욕 또한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면들이 억압될수록 개인의 정체성과 진정한 감정 사이의 거리는 깊어집니다. 이 거리가 커질수록 개인은 내면에서 분열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영적 온전함을 깨뜨리고 관계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깊은 충격 중 하나는 상대방의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예지력 부족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징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자신 안에 억눌러 왔던 부정적인 면들을 밀어내고 상대방에게 좋은 면만 부여할 때 상대방을 진정한 사람이 아닌 내면의 결핍을 보완하는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상화는 관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대방의 진짜 얼굴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 비친 모습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기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실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배신, 실망, 속임수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큰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괴의 주된 원인은 상대방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인식하지 못한 채 관계를 맺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융에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 내부의 분열을 회복해야 합니다. 칼 융의 말처럼 의식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운명이 된다. 그림자에 맞서지 않는 사람은 그림자에 지배당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고 맺는 모든 관계는 파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신은 종종 내면의 어둠이 외부에 메아리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림자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둠을 보지 않고서는 결코 빛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개인이 사회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받아들여지고 특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페르소나를 형성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직장에서는 성공적인 전문가, 관계에서는 이해심 많은 파트너,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사람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이 가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페르소나에 너무 깊이 빠져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피하는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외는 자신과의 연결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관계에서 가짜 친밀감과 역할 기반 유대감을 유발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배신과 같은 트라우마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겉보기에 견고한 유대감 아래에는 깊은 진정성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관계에서 페르소나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할 때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트너는 종종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아닌 이 가면에 반하게 됩니다. 관계 초기에는 양측 모두 이상적인 자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할은 지치고 진정한 감정은 억누를 수 없게 되며 정체성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관계의 표면적인 구조가 드러납니다. 파트너가 왜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품는 반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공유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면은 표면적으로는 관계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벽을 쌓습니다. 파트너가 이 벽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관계의 결함을 다른 방식으로 메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반드시 육체적인 배신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단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내면적인 유대감의 단절 또한 배신의 한 유형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것은 배신을 저지르는 사람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구축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자신을 공유하지 않고 이해받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치유되고 진정한 존재가 되는 길은 가면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벗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소통하고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사랑받기 위해 완벽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포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가 없다면 맺어진 모든 관계는 역할극으로 남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진정한 친밀함은 자아가 서로 접촉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파트너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눈에 가치 있게 보이려고 애쓰는 자신의 모습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사소한 의견 차이에도 가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배신은 이러한 붕괴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할극 과정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과정에서 진정한 배신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이고 이해받고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숨기고 관계를 맺을 때 실제로는 자신의 손으로 관계를 깨지기 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신은 도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 갈등입니다.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과 진정한 자아 사이의 갈등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면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데 기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 가르친 가장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면에 맡기는 사람은 관계를 실망에 맡기는 것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원형은 개인 무의식을 훨씬 넘어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류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을 통해 걸러져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 선택, 그리고 관계 역학을 형성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원형적 표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웅, 어머니, 아이, 현자, 희생자,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인물들은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형들이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때, 즉 자각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작용하는 반복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같은 관계 패턴, 같은 실망, 그리고 같은 파괴의 순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속거나 감정적으로 버림받는 것은 종종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무의식에 뿌리내린 원형의 영향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순환입니다. 특히 피해자 원형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이 원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고 사랑을 위해 자신의 경계를 침범하며 종종 자신의 욕구보다 파트너의 욕구를 우선시합니다. 이처럼 겉보기에 사심 없는 태도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깊이 뿌리박힌 욕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파트너가 경계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착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배신의 희생자가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적 역동성은 내면의 피해자 원형이 끊임없이 표출되는 삶의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파트너가 바뀌더라도 상황은 변함없습니다. 매번 같은 불의, 같은 무관심, 같은 정서적 방치나 불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으려면 파트너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원형적 구조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배신 시나리오에서는 피해자 원형뿐만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원형들 또한 작용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순환적 시나리오를 깨는 첫 번째 단계는 원형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원형을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억압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형에 맞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원형과 동일시하는지 깨달을 때 더 이상 자동적으로 그 패턴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피해자 또는 구원자 측면을 인식하면 왜 이러한 측면이 특정 관계에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로운 관계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과거의 반복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집단 무의식에서 비롯된 원형은 매우 깊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식은 이러한 강력한 패턴을 확장하고 변형하고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왜 항상 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의 이면에는 무의식적인 원형이 존재하며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실제로는 인식되지 않은 심리적 패턴의 결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배신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영적 깨달음으로의 부름이기도 합니다. 이 부름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원형을 인식함으로써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를 밟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융의 말처럼 살지 못한 삶에 대한 심리적 복수를 위해 역사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은 종종 또 다른 배신, 또 다른 깨진 악순환, 또 다른 잘못된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자유는 이 반복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내면의 공허함을 극복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공허함은 감정적 결핍뿐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현대인은 외부 세계에서 성공, 인정, 사랑,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너무 몰두하여 자신의 내면의 삶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리는 영적인 소외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왜 끊임없이 고통받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때 영혼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는 조용한 공허함이 생겨납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모든 외적인 추구, 그것이 낭만적인 관계든 물질적인 성공이든 사실은 치유에 대한 거짓된 갈망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맺을 수 없는 관계를 다른 사람과 맺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유대감이 내면의 토대가 없는 토대 위에 세워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존재도 개인의 내면적 결핍을 완전히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공허함이 특히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융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완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시작합니다. 파트너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는 은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관계적 토대에서 당사자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주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받는 것이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트너에게 감정적 거리감, 소외감, 그리고 결국 배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지되어 온 관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심리적인 충족을 목표로 하는 자기 치유적 환상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파트너는 처음에는 이 공허함을 관심으로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파트너에게 왜 내가 버림받았을까? 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을까? 와 같은 고통스러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의 근본적인 진실은 그 사람이 스스로와 맺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배신은 다른 사람의 불충실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한 모습의 메아리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내면의 공허함에 대처하는 대신 외부의 이상에 매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측면, 받아들이지 못한 감정,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그림자 면에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외면화합니다.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모든 실패를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은 실제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속이게 합니다. 사랑에서의 완성에 대한 욕망, 성공에서의 의미 추구, 타인의 눈에 가치를 얻으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은 내면의 공허함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찾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매달림으로써 견고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관계는 결국 실망,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배신당할 것이라는 고통으로 끝납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중심을 잡을 때 관계는 진정한 의미를 얻기 때문입니다. 공허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받는 쪽이 만족을 모르게 되면 주는 쪽도 언젠가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포기는 때로는 충성심의 종말을, 때로는 육체적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배신과 같은 파괴적인 사건조차도 올바르게 대처하면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는 나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멈추고 왜 나는 이 사람을 내 삶에 받아들였을까? 또는 왜 나는 나 자신을 그렇게 쉽게 무시했을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다룰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융계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탐구를 넘어 내면의 온전함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는 그림자와 마주하고 내면의 아이를 인식하고 억압된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친구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외부 세계의 불충실함이 그 사람을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자신 안에 충실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허함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채워집니다. 배신은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입니다. 관계의 파탄일 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이러한 트라우마적인 단절은 고통스럽지만 영적인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외적인 상처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내면의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의식으로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선택적이고 의식적이며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는 숨겨진 신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가치 판단, 그리고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깊은 무의식적 요소는 관계에서 선택을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에게 상처를 줄 사람에게 끌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문제가 다시 경험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윤기 콤플렉스라고 부르는 이러한 심리적 구조는 사람을 같은 악순환에 반복적으로 빠뜨립니다. 배신은 종종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점입니다. 이제 무의식 속의 어둠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배신으로 인한 혼돈은 표면적으로는 감정의 붕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숙이 억압되어 있던 진실과 마주할 기회입니다. 남자가 불륜한 파트너에게 끌리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사랑을 위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신을 경험한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역학관계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신은 잠재의식 속 해결되지 않은 복잡성과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에 맞서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쉽지 않지만 영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윤계에 따르면 모든 위기에는 신비로운 순간, 즉 신성한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는 사람을 의식의 안전지대에서 끌어내 영혼의 어두운 영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사람은 고통뿐만 아니라 힘도 발견합니다. 진정한 힘은 개인의 갑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는 용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신을 경험한 사람이 이 과정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더욱 의식적이고 자기애적이며 자신에게 더욱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더 이상 외적인 애착이 아닌 내적인 정체성에 의해 형성됩니다. 사랑은 더 이상 필요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는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배신으로 남은 죄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재탄생은 이전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영혼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관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깊은 명료함, 단순함 그리고 자유를 선사합니다. 궁극적으로 배신은 삶의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중 하나이며 윤기 말했듯이 동시성입니다.
배신을 우연한 사건이나 불행이 아니라 영적 발전 여정의 중간 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고통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배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이 경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그 사람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를 형성하는 의식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관계의 반복적인 악순환을 끊고 어둠을 밝히며 영혼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외적인 충실함이 아니라 내적인 진실성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타인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배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고통 뒤에 숨겨진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배신에 따른 감정적 황폐함은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칼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첫 반응은 표면에만 남아있는 방어 기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람이 바깥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발생하는 모든 균열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 있는 균열을 바깥 세계보다 더욱 뚜렷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윤근 사람의 영적 발전은 그림자와 마주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그림자라고 부르는 개념은 사람이 억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에게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배신과 같은 심각한 사건은 이러한 그림자를 가시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무시했는가? 나는 스스로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가? 이 관계에서 진정한 나는 누구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개인의 영적 자유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나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을 강하고 자기 희생적이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배신은 이러한 이미지를 산산이 조각내고 그 사람을 자신의 연약함, 의존성, 그리고 나약함 속에 홀로 남겨둡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개성화 과정이 작용합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가면과 역할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자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칼 융은 사람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물은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복에 대한 욕망입니다. 영혼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재현함으로써 치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배신을 넘어 의미를 찾습니다. 이 경험은 자신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오래된 패턴은 파괴되고 새로운 의식이 형성됩니다. 이 새로운 의식은 더 이상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힘에 기반합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자신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말입니다. 배신에 뒤따르는 외로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끔찍한 경험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외로움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신성한 공허입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는 삶에 익숙합니다. 사회적 역할 관계 성공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파괴되면 오직 자기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바로 영적 변화의 원천입니다. 홀로 있을 수 있고 자신의 고통을 목격할 수 있으며 과거의 유령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확립합니다. 이 자아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로 방향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다시는 침묵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사랑으로 존재합니다. 배신은 더 이상 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배신을 이해하고 지혜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외적인 방어가 아니라 이러한 내면의 변화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의 어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린아이를 치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연민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을 찾는 사람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발로 서서 살아갑니다. 윤기 말했듯이 빛에 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둠을 통과해야 한다.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은 이 어둠을 통과하지만
거기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신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힘, 의식적인 존재, 그리고 영적 자유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지도 아래 배신의 심리적 역학과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가져오는 변화의 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배신 후에 정말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비슷한 콘텐츠를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결제를 통해 저희를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눌러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